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 민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민지 채널. 짠짠짠. 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민덕들한테 커뮤니티로 공지한 바 있듯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지가 올라간 뒤로 댓글 160개, DM이 60개 정도 저한테 왔고요. 전부 다 잘 읽어봤어요. 근데 모든 고민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민지의 그 경험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고민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 분의 사연만 여기서 읽어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 콘텐츠는요, 어떤 명확한 해결점이 아니라 언니로서, 누나로서, 친구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자기 직전에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에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의 준비물은 이런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텀블러. 그리고 여기 안에 담겨있는 거는 디카페인 커피 뽑아봤고, 요거 이렇게 토르. 맞춘 건 아닌데 그냥 노란색이에요, 다. 어쩌다 보니. 뭐지? 민지 채널. 자, 첫 번째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두둥. 세 줄 요약. 1. 공대생 1학년 분이십니다. 2. 성적 맞춰서 공대에 진학한 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연기시래요. 과는 거리가 멀대요. 세 번째, 배우가 되고 싶지만 이제 벌써 학점 관리나 스펙 관리하는 애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이런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이 고민은 정말 다들 하는 고민이에요. 대학교 1, 2학년이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전공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일반 기업 취직할 때 필요한 게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학점. 두 번째, 공인. 영어 점수. 토익이나 토스, 오픽 같은 거. 세 번째, 자기소개서에 쓸 활동. 그리고 네 번째, 인턴입니다. 직군에 따라서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건 있지만은 기업에 입사하려면 이 4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이 시간을 돌릴 순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3개는 지금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준비하면 잘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취직만 보고 대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1, 2학년 때는 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해요.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모든 친구들한테. 동아리도 해보고 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학원도 다녀보고 알바도 해보고 프로필 사진도 찍어서 뭐 이것저것 오디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1, 2학년 때는 전부 다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민덕님께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연기자가 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은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지 아니면 접고 다른 길을 찾을지 결판이 나요. 하고 싶은 걸 해놓으면. 전공이 얼마든지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어. 저는 이거 오케이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피상적인 부분만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직업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전공이 직업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평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 나 공대 안 맞아. 연기과 갈 걸 그랬나? 이렇게 불평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걔네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는 현실적으로 A라는 길을 가고 싶지만 지금 내가 B 관련 전공에 와 있고 현실적으로 B 직업에서 취직하기가 쉬우니까 B로 가야겠다. 근데 난 여전히 B가 싫고 A가 하고 싶다. 하지만 난 B로 취직해야 된다. 이지랄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진짜 제 3자의 눈으로 아까워요. 아까워. 물론 자기가 원하는 일로 대성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특수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이건 성공했다, 탑을 찍는다 이런 소리 듣는 거는 모든 직종이 다 그래요. 아,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진짜 약간 의식의 흐름이네요.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아직 어릴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공대 가야지, 현실적으로 취직해야지 이런 말 들으면요, 저는 솔직히 좀 기가 빠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지 다른 게 뭐가 더 현실이에요. 저는 자기 몸 간수 하나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게 길어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 간수를 못하는 거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도 원래 되게 현실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제가 옛날에 하던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제 동생이 있어요. 저한테 3살 차이 동생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전교권에 들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애였는데 제 동생은 공부를 못했어요. 전교에서 280명 정도 됐는데 한 250등을 했나? 몰라,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제 동생이 취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취미가 뭐였냐면 소설 쓰는 거였어. 소설 쓰는 거. 중3 때부터인가 밤을 새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동생이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대요. 저는 그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현실을 알아? 야, 작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거 밥벌이나 하겠어? 어린 민찌는 그렇게 어린 동생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빨리 공부나 하라고. 걔는 그렇게 3년 내내 구박 받으면서 맨날 소설만 썼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출판사랑 계약하고 책 출판했어요. 돈 엄청 벌었어요, 그 나이에. 그래서 저는 그때 뭔 생각했냐면, 내가 걔한테 걔 꿈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라고 구박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노력하고 공부해라, 이 말 자체가 우리가 하는 그 학교 공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 노력, 끊임없는 연습, 이런 거를 합쳐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은 자기만의 공부를 한 거죠. 3년 동안. 그 뒤로 이제 저도 동생을 굉장히 리스펙해주고 저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싸우기는 많이 싸워요. 내가 그때 동생한테 공부하라고 구박하고 그런 게 너무 미안한겨.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좀 더 이런 얘기,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주변에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직접 겪었거든.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겪고 있어요. 동생 케이스뿐만 아니라 자기 지금 전공이랑 하등 관계없이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노력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기회를 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승승장구가 될 준비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의 개별 케이스를 언급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면 깊은 곳을 탐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전공이 뭐인지에 상관없이 전부 다들 행복해하고 후회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20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돈으로 말하면 조금 속물 같지만 벌써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또래 직장인 배로 버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걔네가 만약에 맞지도 않는 전공 살려가지고 직장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진짜 아무 말로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거는 대학교 선택, 전공 선택이라거나 직장 선택이라거나 결혼 배우자 선택이라거나 인생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하는 선택의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택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의 말을 듣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공무원이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공무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듣고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자기의 가치관이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연금을 좋아한다, 이런 가치관이면은 안정적인 직장 찾는 거 너무 존중해요, 진짜. 저는 다만 그냥 선택을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후회를 할 수도 있어. 내가 내 맘대로 해가지고 후회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생긴 후회는 내가 진짜 미쳤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내 탓이라도 하는데 남의 말 듣고 한 선택, 그 선택에 따른 후회는
미움이랑 남탓만 남더라고요. 절대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자기가 하세요. 진짜로. 뚜둥. 저도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조금 이렇게 쫙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남들 시선 때문에 해야 되는 거면은 제거하세요. 이 방법을 들은 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쫙 써봤어요. 1번 뭐 대외활동 땡땡땡 지원하기, 2번 영어 회화 공부하기, 3번 일본어 공부하기, 4번 기업 원서 공채 어딘지 알아보기, 뭐 이렇게 쭉 나왔어. 그렇게 쭉 적었어요. 쭉 적고 나니까 남들 시선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지우라는 거예요. 봤어, 내 리스트를 다시. 1번 지워지고, 2번은 세모. 왜냐면 취준용 영어가 아니고 회화용 영어는 난 평소에 하고 싶었으니까. 3번 남겨놓고, 4번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주변 친구들이 뭘 할 때 나도 저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이걸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도 해보세요. 정말 강추. 두 번째 고민 3줄 요약. 1. 고2 학생이시고요. 2.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공부를 아예 안 하신답니다. 그냥 흥미가 없어서 아예 안 하신대요. 3. 무기력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분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까지 학교만 다녔을 텐데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라탕을 먹어보지 않으면 내가 마라탕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다가 끝나고 나서 많은 걸 접해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흥미가 뭐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요즘은 이제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밖에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매체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단 말이죠. 직접 해보지는 않고 솔직히 모르는 건데 남의 말만 듣고 야 의사가 좋대, 의대 가자, 경영이 취직이 짱이래 이러면 또 경영 가고, 인터넷에서 대강 정보 찾고 게시글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거죠. 그냥 검색 몇 개 해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과를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진로와는 너무 다르니까 좌절하게 되고 전공도 못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제에서 살짝 벗어났는데, 근데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고민 주신 분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아세요? 자기가 안 해봐서 흥미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뭐 희망진로나 과나 이런 거를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요. 여가 시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뭐 독서나 영화 같은 거 보실 텐데 평소에 자기가 많이 소비하는 분야를 위주로 먼저 탐색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여가 생활의 카테고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메이크업, 뷰티 영상을 많이 본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쪽에 관심 있는 거고, 나는 과학 지식 채널을 많이 본다 라고 하면은 과학 지식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한 번이라도 시작을 하시면 다음에는 무기력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기 하나 딱 찾으면. 그거 찾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은 미래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경험을 거쳤는데도 좀 자기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게 있는데, 대화를 이것저것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매일 함께 보는 그 반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을 위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추천해요. 맨날 듣는 이야기도 좋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작성자님이랑 그동안 다른 환경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흥미 요소, 관심사? 그런 데에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뚜둥. 자신이 해보지 않으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그렇게 돼요.
청소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고등학생은 어떤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우리 식물을 볼 때 뿌리만 보고 식물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식물은 귤나무다, 이 식물은 단풍나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청소년기가. 하지만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해놓지 않으면 이게 미래의 결실도 없는 거야. 너무 슬픈 일이지 않아요? 청소년기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선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경험이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Next. 지금까지 되게 재미없는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약간 강연처럼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쏟아내다 보니까 진짜 아무 말이고 진짜 의식의 흐름이고 사연이 이렇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이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한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여기까지 찍었는데 두둥 말씀드렸다시피 민찌가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민찌를 믿지 마시고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민찌의 아무 말 대잔치 잠자기 직전 고민 상담 콘텐츠였고요. 반응이 좋으면 아마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란 게요, 자기 일을 잘 판단을 못해요.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조금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저도 제 고민을 잘 해결 못하는데 나중에 저도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지금까지 민찌 아무 말 대잔치였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 민빠 민빠롱!